네, 진짜가 나타났다. 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진짜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김강진 의원 그 앞 시간에 키워드 할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만 하겠는데, 일단 그 두 분 휴대폰 한번 들어주시죠.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최민희 의원은 종편의 불공정보다 전문가, 네. 전문가의 스멜이 느껴져요.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진성준 의원은 돌아왔네요. 돌아온 탄저균 4. 돌탄, 예, 탄저균 수리까지 줄기차게 하다가 이슈를 근데 선점해야지. 다른 이슈가 나오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뒷북치는 경향이 있는데. 뒷북치는 경향이 있어 좀. 그건 무슨 얘기죠? 뒷북으로 장렬해서 그냥 압도해 버리십시오. 왜 뒷북이라는 건지. 탄저균에 다른 새로운 이슈를 꺼내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아니, 뭘 시각하게 JTBC가 어제 그제 캐서 했다고. 이걸 하니까. 야, 진성준 진짜 진성준. 편집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 살릴 거야. 저는 알 줄 알고 말했어요. 아니 나는 진성준 그거를 정말 정색하고 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진짜 진성준 모범답안이다. 아니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이해하겠습니다. 보좌관과도 소통을 해주세요. 왜 그 주제가 됐는지. 예.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손님 최민희 의원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편의 불공정 보도인데 오늘 언론 문제를 들고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늘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갖고 오신 겁니까? 아니 저는 이 문제를 그냥 19대 국회 들어와서 종편의 뭐 주주 구성의 불법성,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 정치 보도, 그다음에 최근에는 불법 협찬, 불법 광고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키워드가 너무 길어서 불공정 보도가 나온 거고요. 네. 더 핵심은 지상파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종편의 불공정 보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눈 국정원 해킹 사태. 저는 언론이 조금만 하면 관심을 가져주면 예,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이제 몇 개 신문 그다음에 JTBC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중앙일보 그리고 KBS, MBC 뭐 MBC는 그렇다 치고 SBS만이라도 정말 조금만 더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와중에 제일 부끄러운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거. 장관 발언도 말이 안 되고 국정원 장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이게 언론이 한마디만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엉망진창의 방조 내지는 묵인 내지는 적극적인 수호 언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 두 개를 보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이제 해킹 사건이 불거진 게 7월 9일부터 첫 보도가 나왔는데 경향신문은 계속해서 1면, 2면 계속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찾아봐요. 안 나와요. 2면, 3면, 4면, 5면 가도 안 나와 계속. 아예 이 기사 자체를 실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문만 그랬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TV조선도 마찬가지. 채널A도 마찬가지. 전혀 달아주지 않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공중파에서도 달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다가 그 종편과 지상파가 입을 연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국정원이 해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반론만 써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해명을 헤드라인을 딱 뽑아갖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KBS 기자들 스스로 나는 기레기다 했었잖아요. 네. 그 젊은 기자들이 이번에 부글부글 끓었다는 겁니다. 네. 왜 국정원 해명만 보도하고 그렇지. 앉았냐 이렇게. 기자의 사명인데 의혹 보도는 그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국정원이 해킹을 했다 국내인을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정원을 옹호해주기 위해서라도 심층 보도해야죠. 진실을 파헤쳐야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 방송 장악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언론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층 보도의 열정을 없애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지상파가 종편 수준으로 지금 보도 내용이 질이 저하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거는요. JTBC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JTBC 손석희 사장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예.
검찰에 송치했죠. 송치한 겁니다. 예. 그건 지방선거 문제에 관련해서.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많은 언론들이 타 언론사의 그 인용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면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2달 전쯤에 여당의 고위 인사하고 우연히 모임에서 만났어요. 언론 모임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언론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방송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조중동의 종편에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JTBC 때문에 죽겠다. 그 말을 하고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손석희 사장을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JTBC가 저희가 보기엔 저희 당도 많이 비판해서 사실은 섭섭할 때가 많은데 이제 다른 언론들이 너무나 여당과 정부 편을 들어주다 보니 JTBC 정도의 중립적인 보도도 못 봐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명박이 정말 크게 한 건 한 거죠. 아니 그래서 7월 9일 날 이른바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처음 터졌는데 네.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7월 14일 전까지 네. 지상파 3사, KBS, MBC, SBS 한 건도 보도가 없었습니까? 예, 제로였습니다. 예. 제로. 그리고 이제 7월 10 그러니까 일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꼭지가 아니어도 아니 보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보도가 아예 없었어요. 없는 예, 예, 지상파는 보도가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표까지 만들어서 보도 네. 자료를 냈는데 예. 이제 여기 보시면 7월 13일까지 사실은 침묵 모드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상파도 침묵 모드. 이제 7월 14일이 되면서 이제 국정원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네. 그 해명을 하니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건씩, 2건씩 이렇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JTBC는 어땠어요? JTBC는 뭐 처음에 7월 11일부터 보도를 시작해서 이미 7월 13일에 6건으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지상파에서 제일 먼저 단독 보도를 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SBS입니다. 아. 이게 진짜 공영방송 불용론이 나올 만한 거죠. 네. 그나마 민영방송인 SBS가 네. 그 나름 심층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 변호사 야, 해킹했다. 예, 그게. 예.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인지는 모른다. 그 보도가 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성향이 계속돼서 7월 19일까지 JTBC가 44건, 네. KBS가 7건, MBC가 6건, SBS가 7건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 경향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최 의원님 보여주신 거에서 네. 종편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 채널A, MBN, TV조선이 그 공중파 3사랑 보도수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나 종편이랑 다를 게 없다. 네, 이런 그래서 거죠. 제가 제목을 종편의 불공정 보도에 지상파도 오염됐다. 그래서 기준이 낮아졌다. 예.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재밌는 일이 하나 네. 있어요. 예. 그 이상호 기자 아시죠? 예. 예. MBC 복직됐던. 예. 이상호 기자가 복직되자마자 징계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징계 절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뉴스 모니터 업무를 맡고 있어요. 기자가.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14일 날 첫 출근을 해서 지상파 3사 뉴스를 모니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MBC 뉴스데스크는 유서를 마치 국정원의 공식 보도처럼 다뤘다. 기존 국정원이 밝혔던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중심 개념으로 세워둔 나머지 이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재배치했다. 그러니까 유서를 가지고 네. 이거를 과거의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재배치했다.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썼죠. 네. 평소와는 달리. 예. 그래서 임 씨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밝혔다라는 수러를 부여해서 과도한 권위를 주관적으로 부여했다. 그런데 이는 과거 성완종 리스트를 다룰 때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던 것과 비교된다. 네. 정말 세심하게 모니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MBC 뉴스 데스크가 동일 보도에 대해서 상대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 이유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SBS가 MBC를 앞섰다.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죠. 이상호 기자가 뉴스 모니터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 취재해야 될 탐사 건 전문가인데. 아닙니까? 네, 그분이 만약에 이상호 기자가 이걸 심층 직접, 보도했다면 네. MBC 보도가 정말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그래갖고 이분은 MBC 보도에는 의문 부호가 없다.
왜 이랬을까? 이건 네, 밝혀져야 그냥-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보도한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종편에서 보도를 하지 않다가 네. 국정원이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니까 그때부터 보도하기 시작했고 네. 임가정이 죽은 후로 굉장히 많이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로 본 것 같아요. 종편도 그렇고 KBS, MBC도 그렇고. 그래서 요 자료들을 더 보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MBC가 마지막 행적 확인, 유서 추가 공개. 그래갖고 이제 대대적으로 임 과장 죽음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네.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정부를 대변하는 기사들을 지금 야당이 쭉 뭐 모아놓은 음모론을 거죠. 제기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임 과장이 자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네, 가려고 갑자기 네. 그때부터 그래서- 보도량이 증폭한 것이죠. 사실 예. 임 과장이 자살하던 그 시기까지는 이분이 죽었다는 것이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네. 야당도 언론도 그 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입도 뻥끗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압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계속 내는 거 이거 참 웃긴 일 같아요. 그 언론의 보도 태도 중에 이제 몇 가지 왜곡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5개국이 이 프로그램을 샀는데 조용했다. 네. 조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용한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 언론 후진국. 예, 언론 후진국, 독재 국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시끄러워요, 아주 지금. 네.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정보기관 수장은 사퇴했지 예, 않았습니까?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뭐 예를 들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1, 2년 전에 국정원 댓글 이용해서 있었냐. 댓글 쓰고 선거 개입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CIA가 그럽니까? 뭐 FBI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김강진 의원님 말씀에서 조금 더 보태면요. 만일 CIA가 댓글을 달고 CIA가 해킹하다 해킹당해서 해킹한 거 들키면 지금 그 미국의 언론들 CNN이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나고 이건 뭐 사실은 이건 대통령 책임을 묻고 그랬을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국정원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대통령이니까. 때문에. 근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거. 그건 결국은 저는 정말 언론이 이 상태라면 네. 중심이 다 무너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보도들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종편이나 보수 언론에서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느냐, 무기력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은 없을까? 뭐 국회 차원이라든가 야당 차원이라든가 뭐 미방위 차원이라든가 뭔가 없을까요?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제 미방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요. 예를 들면 우리 당 의원들 사찰 관련 무슨 뭐 불법행위 의혹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고발한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한 그 채널 A의 주주 구성의 불법성 문제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다 취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또 참 이상한 게 임 과장이 죽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야, 국정원은 자기 조직원 하나 보호를 못하는 조직이구나. 예. 언론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조직원 하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살하는 것도 못 막냐. 예. 임 과장이 정상적인 그 활동을 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해놓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렇게 쓰지 않는 거 네. 정말 문제죠. 그래서 이 진짜가 나타났다를 비롯한 모든 팟캐스트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다양해져야 돼요. 그리고 SNS가 좀 더 풍요로워져야 되고 저는 이제 이번에 국정원 해킹 과정에서 저희 이제 특친들이 계속 보내주면 그걸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 당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황우석 그 줄기세포 사태 터졌을 때 불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하고 요새 얘기를 나누는 특친님은 마치 불이익의 젊은 생물 과학자들처럼 그 과학자들처럼 이 분야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야당을 욕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욕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정말 음으로 양으로 힘을 합쳐서
이걸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리 해킹팀 서버가 해킹당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네. 400기가라고 하는데 네. 거기는 뭐 영어 자료도 있지만 이태리 자료가 그렇게 또 예.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려면 이태리어 전문가들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네. 예? 예, 우리 뜻있는 네티즌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하고 지금 대화하는 네티즌께서는 영어는 뭐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탈리아어를 새로 사전 놓고 공부하시면서 이걸 번역하고 계시고 네. 그거를 트윗에 올리고 계셔요. 매일매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더 많아져야죠. 예, 그런데 예, 더 많아져야 되고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저희 당하고 네. 저희 당에 그 자료를 협업이 주시고 될 수 있는. 예, 협업 시스템을 만든다면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이 힘이 없을 때 국민이 힘을 모아서 돌파했지. 야당이 힘없다고 야당을 욕하면 좋은 건 새누리당 뿐이잖아요. 국정원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이 뭐 영어나 이탈리아의 번역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첨부 파일들이 딸려 있는데 첨부 파일들은 클릭하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암호화되어 그것은 있다면서요. 암호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저희가 해보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면 그 암호화되어 있는 첨부 파일들을 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은 번역의 수준은 이제 첫 주 나왔을 때 거의 다 끝났고요. 예. 이제는 정말 기능과 기술적으로 예. 첨부 파일로 어태치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내고 실제 복원해내느냐 이 능력에 딸려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예, 정보통신계의 불이익. 지금 간절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지금 가장 문제는 앞장서서 지금 언론 왜곡하는 것은 조선일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 24일째 일면에 한국 견운 해킹 공격 하루 100만 건.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네. 북한이 이렇게 많이 공격하는데 당연히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거를 또 TV조선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또 모셔가지고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왜곡인데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아까 최민희 의원 말처럼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방송에 와서 너네 왜 못하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기사 보고 좀 조선일보에 항의라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시겠죠. 예. 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여당이 흔들리는 사건, 청와대가 흔들리는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과 종편이 쓰는 그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네. 그게 첫째 물타기예요. 네. 두 번째 양비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해 보도, 네 번째가 이즘의 보도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대표적인 물타기거든요. 네. 양비론이 이제 최근에 MBC에서 많이 한 뭐 현장 조사하자, 검찰 조사하자. 이게 사실은 둘 다 해야 돼요, 필요하면. 근데 이거를 그렇죠. 대비시켜서 여야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이제 이것도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거.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이 있고 대표적인 이즘의 보도가 있어서는 안 돼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저는 지금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제가 처음에 언론운동을 시작한 85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시작한 2000년만 해도 이게 소수의 활동가의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조선일보의 문제점이라든지 왜곡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요 왜곡의 수법 이거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전화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선일보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예전에 뭐 안티조선운동도 활발히 네. 했었으니까 말이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하나만 제가 네. 가시기 전에 물어볼게요. 어쨌든 이 종편들도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재심이 그러니까 다시 또 할 수 있는지 이걸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만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재심사를 하면서 다시 3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규정을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이게 탈락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종편들의 주주 구성의 불법성 해놨다는 게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면 탈락
될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냥 방송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에요.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네. 그 심사는 방통위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방통위 구성 자체가 3대2 네네네. 여야 비율이 3대2니까 이제 심사위원도 뭐 6대4 이렇게 되다 보니 표결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불공정 편파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TV조선이 어떻다 욕하시지 마시고 그 욕을 하신 다음 반드시 방심위에 제보를 하셔서 심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 신청하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뭐 권고, 주의, 뭐 이렇게 경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의부터는 이게 법정 제재입니다. 그래서 벌점이 1점, 2점, 3점 이렇게 부과돼요. 그래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폐지 이렇게 이제 단계에 따라 그 벌점이 모이면요. 그게 일정 점수가 되면 불공정 보도 공정성 항목에서 거의 꽈락이 되는 거죠. 꽈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죠.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방심위에 그러니까 종편을 욕하시는 거 좋습니다. 실컷 하신 다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방심위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심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심의 신청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글쎄 해봐야 뭐 하나 하는 생각들도 더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드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방심위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야당 추천위원들이 어쨌든 회의체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는 보도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그것까지 문제없다고 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경고받을 것을 뭐 단계를 낮출 수는 있죠. 그러나 단계 낮은 징계를 받더라도 그 단계 낮은 징계가 쌓이다 보면 이게 여야 위원 전부 다 이거 안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프로는 너무 많이 이게 오네, 항의가 오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그렇죠. 있을 그리고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심의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제작자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다 이거죠. 네, 그것도 프로듀샤에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 방통위 가는 거. 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내가 심의 신청 넣은 것이 곧 경고를 받는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까다로운 절차도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의 신청을 하셔달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은.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침이라도 뱉자. 네. 그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편이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목줄을 잡고 있다 생각. 그래서 더욱 지금 이런 그래서 결사적으로 더 보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종편이라고 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나쁜 종편, 불법성 있는 종편 속가내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주주 구성에 불법성이 없는 종편들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주 구성에 불법성이 있는 종편은 어디입니까? 뭐 제가 채널 A 밝힌 자료를 다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네, 채널 A군요. 네, 거기서 핵심되는 건 고월이라는 회사와 주식 맞바꾸기 한 겁니다. 60억. 그 얘기는 또 한 번 따로 들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심사 기준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심사 기준이 많지만 많으시죠. 이거는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면 방송법 위반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아웃 수 네, 있네요. 중요한 정보였고. 제가 다음.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르니까 좌절입니다. 아예 아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압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진성준은 돌아온 탄저균 포. 자, 탄저균을 다시 들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 지난 7월 24일 날 미 국방부가 이 탄저균, 살아있는 탄저균이 전 세계 연구소에 배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달이 됐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뭔가 좀 지적해야 될 대목들이 보이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 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절차,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탄저균을 죽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방사능을 사용하는데 실패해 왔다. 수십 년간. 그래서 탄저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동안 계속 그래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균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돌아다녔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군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전 세계에 배송해 왔다. 배송해 배송해 왔다. 왔다. 모두 한국을 포함해서 7개 국가 네. 86곳, 86곳의 연구소에 배송해 왔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건가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탄저균을 취급하는 연구소가 정확한 사균화 작업에 필요한 표준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미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이거를 관리하는데 실패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물론 부족한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실험실에 배송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언급이. 다른 지역들은 따로따로 무슨 언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서 배송됐고 왜 통보는 늦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가는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오산 기지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조치를 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 조치가 뭐였냐면 제일 먼저 살아있는 탄저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22명에 대해서 예방적 의료 조치를 취했다는 게 주한미군 사령부의 당시 발표였습니다. 5월 27일 발표였어요. 5월 29일 발표였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미 국방부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21명을 의료 조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산기지에서 예방적 조치를 취했던 사람이 22명인데 미 국방부가 10년 동안 이렇게 탄저균이 배달돼서 예방적 조치를 한 사람이 21명이라고 발표한 것이니까 온통 주한미군 오산기지 실험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방적 의료 조치를 받았고 다른 나라나 미국 내에서는 예방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왜 22명, 21명은 왜 한 명이 차이가 나요? 그 한 명 차이는 모르겠어요. 미 국방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미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15명이고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6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1명이요? 예. 그랬는데 주한미군이 발표한 미군 소속이 15명입니다. 미 국방부 소속. 미 공군이 5명, 미 육군이 10명. 그러니까 국방부에 소속됐다고 미국이 발표한 자료 15명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표한 15명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치가 발생하는가? 그러면 오산기지 실험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 탄저균에 노출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노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후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방적 조치가 그럼 뭡니까? 그 예방 접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겁니까? 예방 예. 접종을. 그러니까 치료제를 접종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방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원래 미 국방부가 6월 3일 날 브리핑할 때에는 31명이 의료적 조치를 받았다라고 발표했었는데 21명으로 줄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21명은 올곧이 주한미군 오산기지 실험실에서 예방조치 받은 사람하고 숫자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국방부에서 자꾸 확인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보내온 탄저균을 냉동 상태로 미 실험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꺼내서 해동시켰다. 그래서 해동시켜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다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그걸 폐기하라고 하는 지시가 와서 폐기했다. 이게 이제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풀고 냉동을 시켰을 뿐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치한 것을 보면 아까 그렇게 감염되었을 확률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예방적 의료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로는 제독 작업을 했어요. 그 실험실 내에. 제독 작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제독 작업이 끝난 다음에 공기 포집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실을 폐쇄시켰어요. 그러면 그 실험실에서 뭔가 모종의 실험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2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폐쇄까지 폐쇄하고. 하고. 그렇죠. 그럼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심각한 실험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걸 지금 주한미군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밝히겠다고요? 주한미군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국방부가 우리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요구를 있습니다. 하겠다? 네. 아.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이 미국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미 국방부 부장관 밥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배달된 탄저균 샘플이 전부 액체 상태에서 배달됐기 때문에 다행히 호흡기로 호흡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감염되었던 사람이 그동안에 그렇게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산기지에서는 21명이 어쨌든 그런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호흡기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미 합동 실무단이 첫 회의를 갖고 이제 본격적인 현장 조사도 하고 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오산기지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이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 군사 간에만 입니까? 아니면 뭐 민간 요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 조사위원회. 지금 정부 관료들만 들어가 있어요. 민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오산기지에서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민의 안전의 문제가 또다시 미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산 기지 이외에 주한미군 부대 탄저균 배달 의혹이나 이런 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가능성은 생각합니다. 높다. 예. 그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북한의 생물 무기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책임자가 한국 내에 3개의 실험실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럼 비단 오산만이 많이 아니고 예. 군산이나 다른 기지에서도 평택도 있을 수 있고. 예, 있을 국방부는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국방부는 잘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믿어달라. 네. 근데 미국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한미 합동 조사단이 아니고 한미 합동 실무단이거든요. 이거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실무단이에요. 애당초에도 예정돼 있었고 미국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표한 성명에도 보면 앞으로 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한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방어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전혀 없다. 조금 비교되는 게 독일에도 탄저균 배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 지금 하는 수준은 뭐 항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7월 11일자로 독일 빌트지라고 하는 네. 신문이 독일에도 3번 배달된 적이 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2007년, 9년, 10년 이렇게 배달됐다고 보도를 하니까 미군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3번 아니고 2005년도에 한 번 배달됐는데 그건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2013년 7월 달에 폐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냐면 독일의 라인란트 팔츠라고 하는 주가 있다고 하네요. 그 라인란트 팔츠주의 란트슈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미군 의료연구실이 있대요. 여기에 탄저균이 배달이 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시장이 미국한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미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독일의 소방관들이 가서 진압을 하는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앞으로 소방 지원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탁 합니다. 아, 우리 그러네요. 네, 우리는 그리고 무슨 김무성 일이지? 대표는 이 와중에
미국 가서 막 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뭐 가기 전에 이 탄저균 사건 나고 한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사령관 업어주고 뭐 이거 막 그랬죠. 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땐 미국에 뭐 어떤 어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내에 있는 보수층, 보수층, 지지층을 결집. 결집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쇼를 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여당 대표고 대통령 나간 사람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늘 뭐 정치가 일정 부분 보여주기를 하는데 그거에도 금도가 있다. 그렇다. 네. 네.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야죠. 예. 아니 만약에 이제 강력하게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시면 뭐 또 그냥 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 오바를 해가지고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네. 뭐 미국 전투기를 사주겠다. 자기가 뭔데 미국 전투기를 사?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능력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네. 얘기를 하고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앉았어 지금. 에이. 그동안 비행기 샀던 것이 다 그냥 대통령 되면 혼자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뭐 잘- 방추이나 이런 거는 아무 그냥 씨알데기 없는 거고 네. 국방위원들도 뭐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내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래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큰일 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명박 시대에는 방송과 언론 장악. 지금 이 박근혜 시대에는 사법, 검찰 완전 국정원. 장악. 네. 그다음에 국정원은 올드보이들의 장악.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 환경 장악. 그다음에 사찰 전국 만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비상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과 달리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힐러리 아버지 얘기 기사다 보셨죠. 아버지가 엄해서 네. 이제 힐러리가 오늘의 모습이 됐다. 그거를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를 이제 통신사에서 단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이 보도를 단순 보도하면 우리 네티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까? 근데 그 기사는 그냥 단순 중계 보도인데 네티즌들은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서 저렇게 계속 키우면 정서 불안자가 됐을 텐데 다행히 어머니가 따뜻해서 오늘의 힐러리가 됐다부터 정신 분석부터 시작해서 사회학적으로 뭐를 쫙 분석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느꼈죠. 네. 정말 집단 지성이 이제 제도 언론 기자를 압도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저희가 뚫고 나갈 길이요. 네. 집단 지성과 야당이 손잡는 거다. 네. 그래서 손 잡아 주시는 거다. 예. 좀 탄저균 얘기하시니까 사실 그 분노가 생기지만 네. 그 이전에 무섭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여러분들 탄저균은 방사선을 쏘여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탄저균 실험을 해왔지만 탄저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미국 내의 생화학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대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더그웨이 연구소가 안일하게 계속 탄저균을 생산해 오고 실험해 오고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ADD에 있는 이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사균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학자적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탄저균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방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사균화된 것이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정부 때는 이런 일이 없었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면 혹은 생겼다면 사실은 독일처럼 하려고 애는 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정권을 바꿔서 제대로 국가를 하나하나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는데 네. 지금 그 길을 저희가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기사를. 과연 이 여론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언론의 기자들의 기사와 댓글을 이제 그냥 반응이 아니라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댓글 수준이 기사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발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도 그 미국의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가지고 내놓은 이를테면 제도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없으니까 이거 네티즌들이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기하면서 그거를 종합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저 집단 지성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자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찍은 손가락 잘라보고 싶다. 그래서 박근혜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넘어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김무성 씨는 뭐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소파 문제, 이런 거 뭐 불공정한데 이거 개선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뭐 언론 환경 개선하고, 또 아까 뭐 최민희 의원 얘기했던 뭐 사찰 사법 문제, 이거 하려면 정권을 바뀌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키워드 토크는 거기 정리하고요. 세 번째 코너 악플 사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발을 받으시오. 악플이여 내게 오라. 악플 사발식. 네, 그러면 김강진 의원부터. 예, 왕이 되겠다님이 써주신 분인데요. 자꾸 순천 지역만 언급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순천 곡성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풀네임 순천 곡성이라고 하시던가. 가나다 순으로 곡성이 먼저 나오는데 저는 어린 시절 곡성 대명리에서 약간 지낸 적이 있어서 그 지역에 많은 추억과 애착이 갑니다. 암튼 곡성을 언급하지 않은 묵은 죄가 있으니 곡성의 장점과 홍보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면 용서와 더불어 이 악플은 악플이 아니라 놀라워라의 악플이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혹시 이것도 악플이 아닌데. 곡성보다 순천의 인구가 많아서 순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솔직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순천에서 평생을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입에 익었네요. 예, 제 연고상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순천이란 말이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곡성도 곡성 가보신 분 있으세요? 두 분 중에. 아니요, 저 곡성. 순천은 와보셨어요? 순천 한번 순천은 가봤죠. 가봤어요. 보궐선거 때 말고. 보궐선거 때 아니어도 알고, 제가 예. 한번 가봤습니다. 그 옆에 곡성도 참 좋거든요. 섬진강, 지리산 이제 이곳을 끼고 있는 게 곡성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과 보성강 그리고 요즘 이제 기차마을이 유명해요. 그래서 증기기관차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압록에 오시면 제가 참게 매운탕 나중에 한번 네. 쏘겠습니다. 꼭 오시고 섬진강에 뭐 다슬기 수제비나 뭐 이런 것들 맛있으니까 뒤늦게 만회하려 하지 마시고 예. 곡성 언급 안 하고 사과하세요. 사과는 진성준 의원이 이따가 대신 사과 드릴 겁니다. 또 예, 우니님이 주셨어요. WOONY 의원님들 경사진 언론 환경, 소수당의 한계 이런 얘기 방송에서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서민들과 비교하면 울트라 갑들이십니다. 그거 이겨내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드리고 저의 한 표의 힘으로 면책 특권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또 비례의원들이시라 공천받아야 하란 말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개인이 차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홍보 방송이 아니라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좋으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어머 진짜 그러셨어요. 들? 예,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서 다 비례의원들만 이 자리에 와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저희도 말할 때마다 경사진 언론 환경 소수당 한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것만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오늘 제 페이스북에 그 우원식 의원이 어떤 현장에 갔다 왔던 사진을 올리셨길래 그걸 공유해서 쓰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원식다움의 정치, 그 현장을 누비고 정말 말 그대로 어디든 365일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 비례를 한 명 뽑아놨더니 유능한 국방위원만 하나 남았다. 근데 그 말이 참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원식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웬만한 의원들에 비하면 대학교들의 강연이나 뭐 학생회 만나고 하는 일들은 꽤 그래도 많이 한 편이긴 한데 과연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강연 자리 뭐 대학들 자리 청년들 내가 청년위원이니까 그냥 그런 미팅 자리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서 하여튼 남은 기간에는 청년 비례로서의 역할도 조금 더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네.
네, 진성준 의원님. 꽃핀 무화과. 이거 모순적인 닉네임이에요. 국정원 해킹의 완벽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추경안에 협조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며 거리로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강기정 의원이 저희랑 전화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때 가겠다.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안에 거의 다 협조해 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국정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례도 얻지 못하고 내줄 건 다 내주고 하나도 못 얻었냐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지금 댓글에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정책위원장 최재천 의원으로 변경됐죠. 예, 그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 고민은 그랬습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은 특히나 우리 서민들에게 더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족한 추경이지만 빨리 통과시켜서 정부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출된다면 국민들 그런 어려움 또 고통 이런 걸 좀 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을 우리 서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 연계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계하지 않겠다는 게 당론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정원 해킹 사건을 그냥 위야무야 넘어갈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달곰 님이 악플을 써주셨어요. 댓글과 관심이나 구걸하고 그게 대한민국 절반이 선택한 당의 공식 입장이냐? 욕만 쳐들으니 자존심이고 다 던진 것이냐? 그나마 팟캐스트도 만들고 홍보 전문가도 모셔오니 구성이 그럴싸해 보이고 제1야당이니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분위기 싸늘한 거 못 느끼겠냐? 구체적 프로세스도 말하지 못하고 당원 가입만 하라고? 뭐 이렇게 댓글을 쓰셨네요. 항상 진성준 의원님 댓글의 어투는 그 어투를 이 작가님이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야. 공격적인 가장 공격적인 댓글만 고르는 것 같아. 예, 뭐 댓글 달아주시라는 말씀은 저희들 성원해 주시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과 소통하자.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인데 너무 제 일을 못하면서 지지만 호소하고 그런 것으로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일어나고 또 댓글도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최민희 의원의 저는 저에 대한 댓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민희 의원 나온다고 우리가 미리 공지를 했기 했었거든요. 아, 네. 천사지기. 네, 천사지기야. 네. 정체성도 정치관도 없는 인간들. 종편 출연까지는 그렇다 치자. 나가서 헛소리하는 것들 윤리심판원에 올려라. 해당 행위도 유분수지. 아주 시청률 올리는데 일조하는 인간들 왜 그냥 두는가? 아무리 수평구조라도 일개 조직도 위계질서 없으면 난장판이 되는데 종편 나가서 헛발짓하는 의원 나부랭이들까지 포함해서 새정치 지지율 기대하는 거냐? 이 문제도 사실은 많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뭐 최민희 의원이 종편의 불공정보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 한쪽에서는 불공정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 불공정 보도를 하는데 나가가지고 당 대표나 당을 비판하고 이거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변명조차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총에서 저 여러 번 호소했어요. 내부에서 토론하자. 제발 밖에 나가서 내부를 대고 총질하지 말자. 그게 누구든 하지 말자. 대신 내부 토론을 활성화하자. 그런 얘기 몇 번이나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다른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글쎄 게 제가 많았습니까? 무섭잖아요. 우리 당에서. 제가 이렇게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발언하고 나면 다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아, 근데 시정이 안 된단 말이죠. 저 정말 답답하고요. 이거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네. 우리 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극소수의 몇 분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손가락 뭐 한 손가락에도 다 꼽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자제해야 되고 마침 그거를 못 넘어가려고 하는 못 봐주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징계 요구안을 다시 냈어요. 또 냈습니까? 네. 근데 저번에 한번 냈었을 때 경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경징계 하니까 며칠 지나서 곧바로 또 나와가지고 당을 흔드는 발언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징계 사유를 보니까. 예. 다시 징계 청구된 것이 싸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중징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원 좀 가입해 주세요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유를 하셔서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징계한 이렇게 예, 징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당원과 대의원 전부 징계 청구. 오늘 뭐 300 몇 명이 함께 하셨는데 네.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종편에 그 방통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백 명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필요하다면 한 본인이 사람에도 한 명이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와 별개로 우리 당 내 종편 활용론이 있습니다. 네, 그건 물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종편 활용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목표는 나쁜 종편, 최악의 종편 속가내기라는 점. 네, 그래서 종편 활용론이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점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점검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종편을 탄생할 때 당연히 막았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머릿수로 저 사람들 이겨가지고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종편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쪽 얘기만 계속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 얘기 또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그래서 종편 활용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편 활용론과 그러니까 종편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종편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종편 총 합친 시청 점유율이 11%인 이 마당에 무조건 종편은 언론이 아니다. 외면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은 좀 더 이제 여러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종편에 나가서 해당 행위라고 생각되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 말고 그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적극적으로 당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네. 얘기할 수 있다면 활용론을 쓸 수 있겠다. 네. 예, 저는 활용론자입니다. 네, 쓸 수 있겠다. 다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하려면. 그다음에 통신비 내린다는 현수막이 있던데요. 언제 내리나요? 통신비보다 단통법부터 폐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제 개혁한다던 정부에서 서민들 등쳐먹는 규제를 만들었던 것인데 새정치연합에서 동조한 거라지만 잘못된 거 알았으면 당장 폐기 수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이 통신비 내린다는 현수막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우상호 미방위 간사가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노력해서 2만 원대 통신비를 실현했습니다. 무제한 통신비.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 딱 실현하고 오늘은 우상호의 날이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이 터져갖고 덮어버려서 진짜 그때 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발에 땀나게 해놓으면 그 사건 다른 사안들이 네, 터지고 덮어버려서 정말 속이 상했고요. 그다음에 단통법을 이제 양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 KBS 인사청문회 통과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도저히 단통법이 핵심이 빠져서 분리공시라는 찬성할 수가 없어서 기권했거든요. 저하고 미방위 이상민 의원 둘이 기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단통법에 분리공시 조항을 넣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 내부에 지금 이 말씀 주신 아스바우 예, ASBAWI 님과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전병헌 대표께서는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시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실효적 법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에 동의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이제 단통법하고 도서정가 제도예요. 이게 갑자기 실시돼가지고 더 어려워졌다. 핸드폰 사는 것도 더 어려워졌고 책 사는 것도 더 어려워졌고. 근데 이 잘못된 법안은 고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네. 할 일이라고 보고 노력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악플 코너는 끝이 났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게 방송을 했습니다. 앞서서 진성준 의원과 최민희 의원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고. 최민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소감 있을까요? 저요? 네. 그게 토론이 심한 건가요? 뭘 또 그렇게 말하는 시공을. 열띤 토론이라고. 네. 예, 저는 우리 당이 포기해야 될 지점하고 그다음에 돌파해야 될 지점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성준 위원장님께는 제가 수시로 전화해서 이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엄청 괴롭힙니다. 저는. 네네네. 저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원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사실은 부담이 돼도 돌파해서 우리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빨리 포기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거, 네,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를 통해서 그게 좀 명확히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당의 모인 분들이 뜨뜻미지근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더 뜨거운 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아무래도 사리가 한 말씩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그 국민들께서 혹은 지지자들께서 네티즌들께서 느끼는 그것들 저희도 다 느끼고 있다는 거. 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하게 계속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저의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도 계속 최 의원님한테 관심 또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죠 이제. 네, 인사하면서 그러시죠. 마무리하는데 네. 김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위 소속이니까 예. 아마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좀 뭐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좀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원하게 못하는 게 저도 가깝게 죽겠어요. 네. 가깝게 죽겠는 게, 저희가 댓글 부대나 사이버 사령부 이런 것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건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트위터나 블로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 남아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추적하면 어쨌든 흔적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RCS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나온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도 합법적인 상황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것도 일반적인 감청의 형식을 빌어서 국가의 정상적인 서버나 이런 곳에다 저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청을, 그것도 해킹을 해가지고 비밀적으로 은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라도 국정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선이라도 공개를 어느 정도라도 해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정원이 그냥 입 꾹 닫고 우리는 그동안 몰랐다. 죽은 임 과장이 다 한 거다. 이 상태로 하고 자신 있으면 국회의원들 들어와서 컴퓨터 한번 쳐다보고 가봐라. 이 주장만을 펼친다라고 하면 참 깝깝하죠. 암담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싸움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도 아까 회의하고 왔는데 국민정보지킴이 이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 한 달 반만이라도 일단 좀 끌어달라. 분석을 하는데 서버를 뭘 좀 찾았는데 이걸 다시 코딩하고 하는 게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반 정도라도 일단 물리적으로 좀 끌어달라. 근데 국회 상황이 국감 있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이슈 생기면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 근데
버텨달라라고 하는 걸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 이제 네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이슈가 나고 뭐 어떤 것들이 또 생기더라도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또 너희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너희도 또 새 이슈 됐다고 나가지 말고 이거 끝까지 파헤쳐봐. 이 진실에 대해서 다가가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아까 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을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끝까지는 싸우죠. 끝까지는 싸우는데 이게 제가 까막눈이어가지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뭘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탄적인 현장에라도 가실 수 있습니까? 19대 국회 안에. 탄저균 현장에 제가 간다고 해서 똑같은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예,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이.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촌에서 이제 그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갖고 혼자 열심히 싸우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그 장면이 늘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그게 뭐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원 한 명이 정말 끝까지 난 이건 하고야 말 거야 하고 끌고 가면 한 달 반은 최소한 버틸 거다. 전 이건 뭐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조장하는 게 결국은 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없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집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들 좀 새정치민주연합의 불만도 당연히 있겠죠. 못 믿은 점이 있겠지만 좀 끝까지 좀 힘을 좀 실어주시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최민희 의원님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출연하시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튕겼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자, 안녕. 진짜 안녕. 안녕.